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중심 스타트업 커뮤니티 스야일쌈을 운영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 스야일쌈의 소식 및 다양한 스타트업 여성들의 이야기를 뉴스레터로 보내고 있는 편집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님은 그럼 뉴스레터를 시작하신 지 한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네. 저희는 매주 금요일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보낼 때마다 숫자를 세우면서 보냈어요. 지금 97번째 뉴스레터를 보냈고 97주째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100주가 됩니다. 네, 거의 2년 가까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2년 가까이 진짜 쉽지 않은데 사실은 저도 유튜브로 거의 2년 가까이 2년 조금 넘었나 하여튼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일단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그냥 느끼기에서는 뉴스레터는 사실은 붐이 된 거는 비교적 최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전이면 막 뉴스레터가 그렇게 붐이 되진 않았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뉴스레터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 그 여성 중심 스타트업 커뮤니티 스야일쌈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 전에 저희 그 커뮤니티 안에서 되게 이벤트가 많았어요. 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 멤버들은 점점 많아지고 페이스북의 특성상 사실 글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소식을 올려도 누군가는 놓치고 막 잘 안 보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멤버분들 중에 막 꼭 가고 싶었던 모임이 있었는데 선착순 마감돼서 못 갔다 막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1대1로 어떻게 소식을 좀 잘 알려드릴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게 사실 뉴스레터도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처럼 관계 맺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멤버분들이랑 좀 이렇게 다이렉트로 소통도 할 수 있고 저희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뉴스레터라는 채널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진짜 완전히 되게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였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뉴스레터를 막 하면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뉴스레터를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지영님은 이렇게 거의 2년 정도 운영해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배우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희도 뉴스레터를 보내면서 점점 그 읽는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콘텐츠를 구성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소식지 형태처럼 시작을 했다가 사실은 이게 이제 받아보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이걸 읽는 거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조금 더 유용하고 이왕이면 좀 더 뭔가 한 줄을 마무리하면서 보면 좋을 만한 소식들이나 내용들이나 이런 걸 좀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더 그렇게 발전이 됐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뭘 필요로 할까, 뭘 정말 좋아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되게 재밌는 게 뉴스레터는 피드백이 진짜 되게 바로바로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목도 A/B 테스트를 하고 뭐 내용 중에 본문 중에도 뭐 이런 제목이나 버튼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걸 설계한 대로 다 반응이 나오거든요. 조금이라도 뭔가 콘텐츠가 성의가 없으면 바로 수신 거부를 하신다거나 뭔가 이런 피드백이 쌓이니까 뭔가 이제 저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감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싫어하겠다 막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감각 같은 게 계속해서 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되게 역으로 말씀하자면 지금 만약에 현업에서 만약에 콘텐츠를 되게 뭐 만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콘텐츠 마케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뉴스레터를 통해서 뭔가 그런 감각을 키울 수도 있으시겠네요. 네, 너무 좋은 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뉴스레터를 어쨌든 그럼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뭔가 수익성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운영하면서 뭔가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배너 광고 같은 게 있겠죠. 뭐 우리 뉴스레터 상단이나 아니면 뭐 중간에 배너를 실어드리는 그런 것들이 가장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수익화 방법인 것 같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뷰를 보통 메인으로 하는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 회사 사람의 인터뷰를 저희가 해드리고 그걸 이제 뉴스레터에 실어드리고 뭐 저희 다른 채널에도 같이 올려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서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처음에는 저희도 이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고 맞아요.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할까? 그거 진짜 네, 그 부분이 사실 진짜 쉽지 않았어요. 이게 50만 원이 적당할까? 100만 원이 적당할까? 100만 원으로 하면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었는데 그래도 사실 나의 혹은 뭐 우리 팀의 리소스가 들어가는 일이니까 최소 마지노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씩 높여가는 방식으로 저희는 했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구독자가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1000명밖에 없기 때문에 뭐 20만 원으로 시작한다 해도 사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다른 또 의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존에 이런 데랑 했었다 이런 걸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쌓아가면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의 사실 그 메인 그 뉴스레터로 통한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 브랜디드 컨텐츠가 가장 많아요. 그 오픈율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으신 편이라고 들었는데 네네네. 한 어느 정도 이런 수치 공개 가능한가요? 네네. 저희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보통 뉴스레터에서 이제 1000명 미만이랑 1000명에서 5000명 사이랑 5000명에서 또 이제 10,000명 넘어가는 그 구간별로 평균적인 그런 걸 매기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딱 거기에 비례하게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한 3,5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뉴스레터를 보냈을 때 오픈율은 한 30%에서 35% 사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클릭률 같은 경우에는 한 5% 내외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저도 현업에서 뉴스레터를 그냥 브랜드 이름으로 보내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한데 35% 오픈율이라면 너무 높은 엄청 높은 와 대단하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타겟도 잘 맞았고 꾸준히 계속 보내다 보시니까 그렇게 이렇게 오르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금 뭐 2년이라고 하지만 엄청 힘드시잖아요. 그럼 한 번도 빼놓으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걸으신 적이나 이런 거? 네, 빼놓은 적은 명절 때가 추석이랑 설날 때 말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그럼 꾸준히 매주 금요일 날 2년 거의 2년 가까이 발송하신 거예요? 네네네. 와, 이건 진짜 대단한 저도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꾸준히라는 말이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영님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꾸준함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님이?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랑 약속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이걸 기다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어떤 대상 같은 걸 좀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명감 뭐 이런.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뉴스레터도 누가 오픈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픈을 했는지 이런 게 다 집계가 되잖아요. 그럼 보면은 진짜 거의 100% 가까이 저희가 보낸 걸 다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눈으로 보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 뉴스레터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예약 발행을 하더라도 미리 작업을 해놓더라도 좀 매주 금요일에는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뭐 직장인 분들이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뭐 마케터를 희망하는 취준생들이실 수도 있는데 뉴스레터로서 추천하시는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뉴스레터를 추천하는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서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뉴스레터 시장이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장에 빨리 올라타서 내가 뭔가를 좀 이 플레이어로서 좀 입지를 넓혀가고 싶다 하면은 사실 유튜브도 그랬잖아요. 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막 이 얘기가 계속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못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뉴스레터도 이제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사실 요즘 들어서 특히나 메일링 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새로운 게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스티비에서 하는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좀 지원하는
그래서 뭔가 요금제나 이런 것들을 좀 할인해주거나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스티비뿐만 아니라 다른 뭐 새로 생긴 것들도 아마 신규 그 메일 발행인을 좀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로 뉴스레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할 만한 소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빠르게 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이 안에서 좀 입지를 넓혀가고 사실 그 뉴스레터는 어떻게 보면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내가 사실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의 뭐 메일 주소를 또 내가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실 나중에 뭐 비즈니스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홍보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협업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기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많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뭔가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지 아니면 뭔가 협업을 많이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재미도 없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동력이 금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작게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빠르게 그냥 작게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요즘 많아지긴 많아졌는데 다양한 주제가 많아지긴 했는데 저는 각자의 그 뉴스레터 발행하는 어떤 크리에이터마다 또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제도 사실 다르게 접근하는 뉴스레터가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이지만 이미 기존에 있다. 그래서 난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방식으로 하는 방법들을 또 찾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이걸 보면 어느 정도의 뉴스레터를 운영하는데 아니면 시작하는데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